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풍요로운 설 연휴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한국인의 힘은 밥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밥심이라고 하죠, 밥심이라고.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나오는 황금물결 이렇게 넘실대는 굽이친 이곳은 바로 김제평화입니다. 네. 그 지평선만 보인다는 바로 그 김제평야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드넓은 평에 생명의 물을 댔던 곳이 바로 김제 벽골제. 네네. 만시대 때 뭐 축조됐다고 하기도 하고 백제 비료형 때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당시에 저수지 둘레만도 무려 44km.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이제 원형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3km 제방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거의 2000년 전인데요, 그죠? 어림잡아도. 네. 당시 우리의 토목 기술이 진짜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유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제 벽골제는 건설 기술도 뛰어나고요. 시설물의 그 크기라든가 뭐 취수량, 그리고 관계 면적에서도 선도적인 시설로 인정받아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관계 시설로 등재되게 됐죠.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 저것이 바로 1975년도에 그 벽골제에 25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돌기둥, 경당과 발굴 모습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는데 저 수문만 열면 김제평화는 물론이고 정읍, 부안, 태인까지 물을 공급했다고 그래요. 저렇게. 축조 공법도 상당히 독특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부엽 공법이라고 그래요. 부엽 공법. 네네. 근데 흙으로 제방이나 성곽을 쌓을 때는 이 집안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풀이나 나뭇가지를 넣어서 집안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 김제 벽골제에서도 바로 부엽 공법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 기술은 백제인을 통해서 일본에까지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자랑스러운 우리의 농경문화 유산인 그 김제 벽골제를 찾아갔고요. 김제쌀로 만든 귀한 밥상까지 맛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금방 살아서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옛날에 김제에 백룡하고 청룡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룡은 온순한데 청룡은 아주 난폭해가지고 그 제방을 계속 허물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제 사람들이 농사에 꼭 필요한 그 제방하고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백룡과 청룡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쌍용놀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용 2마리를 달래가면서까지 꼭 지키려고 했던 그 농사에 필요한 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김제 벽골제입니다. 벽골제 쌍용놀이는 지금도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매년 만날 수 있는 민속놀이입니다. 여기구나. 그 역사 시간을 그렇게 공부했던 거, 삼한시대의 3대 저수지. 그러니까 그때 갔었던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 그리고 여기 김제 벽골제. 야, 이 물을 그렇게 보낸 거구나, 김제평화에. 김 감독, 삼한시대가 뭔지 알아? 알죠? 그 과거 항복을 이뤘던 세 개의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한. 와, 대단한데?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백골제가 있던 당시 저수지 둘레만 44k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저수지를 채운 물은 김제평화는 물론 정읍, 부안, 신텐까지 흘러갔다고 합니다. 김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물은 결국에는 쌀농사였죠. 아, 이게 전부 다 김제평야구나. 지평선이네, 지평선이야. 하늘과 이마를 맞댄 채 끝없이 이어진 김제평야. 올 가을에도 풍요로운 황금 들녘을 기대합니다. 쌀의 고장 왔으니 쌀맛밥을 맛봐야겠죠? 완전히 구미 당기는 반찬들이네. 예, 무밥 나왔어요. 무밥. 예, 이게 무밥이죠. 예, 예. 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맞아요. 아, 뚝배기도 하셨네. 예, 뚝배기다 해야 맛있어요. 예, 예. 그렇죠. 요거는 노른자인데 노른자요. 요거다 아. 넣어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리고 참기름 넣으시고 참기름, 깨 뿌리고 깨 솔솔 뿌리고. 예, 깨 솔솔 뿌리고요. 아, 그래서 간장 넣으셔갖고 비벼 드시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인삼보다 아. 좋은 거예요. 밥집은 그래도 밥이죠, 밥. 쌀. 아니, 제가 오늘 딱 여기서 지금 아직 먹기 전인데 향 자체가 틀려요. 물론 무 들어가고 뭐 참기름 들어가서 그런데 이거 넣기 전에 딱 냄새 맡아보니까 막 달큰한 구수한 그 쌀 향이 나오네. 그래요. 이 밥집에서는 쌀이 안 주면 그거는 시체요. 이거 다 소용없어. 조연이야, 조연. 이게 주인공이지. 자, 삭삭 비비랍니다. 자, 노른자. 오, 터지는 것 좀 봐. 자, 스며들게. 자, 이게 쪽파에다가 이렇게 딱 간장했구나. 이렇게 또 들어가줘야지 또. 들어가서. 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제가 재료를 많이 섞였어도 쌀 맛을 내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진짜 쌀 좋네. 윤기가 짜르르 참기름 아니어도. 야, 극강의 맛이야, 극강의 맛. 응? 세상에. 야, 부드럽고. 이거 무 보이세요, 무? 무가 푸짐하게 올랐잖아요. 무채로. 예? 야. 이 가을무가 그렇잖아요. 가을무 또 겨울무가 사실 산삼보다 낫다. 자, 그렇게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가격도 싸죠. 올해는 많이 냈다고 해요. 가격도 싸죠. 이거 깍두기, 동치미, 뭐 단무지, 그 다음에 뭐 무생채, 무밥, 수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에 무부 많이 드세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아들 왔다고 근사한 뭐 고기나 뭐 생선은 아니지만 정성 들어가 있는 반찬 하나하나 밥 하나하나 어머니가 차려준 그런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 김제는 원래 너른하잖아요. 너른한 품이 있는데 그 품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네. 응?
그리고 반찬도 보면 계란말이도 해주셨어요. 또 이 파김치, 겉절이, 콩나물, 호박 이런 것들. 꽈리고추 좋아하는 건데 이게 외부 반입 제로인 그 반찬이에요. 완전히 전부 다 이 집 주인께서 해주신 거예요. 야, 그 김제 지평선 쌀이 국내 유명한 그 뭐 편의점에서 막 입도 선별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쌀이 좋다는 얘기죠. 저 김제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예전에 다닐 때만 왔는데 이렇게 이제 쌀을 테마로 온 건 처음인데, 야,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맛있네. 요즘 뭐 다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월급만 제자리고 내리는 게 딱 쌀값이잖아. 쌀. 자, 이렇게 조금만 변형시키면 정말로 쌀을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몸 건강해지고 신토부리. 자, 김제에서 진짜 오늘 하루 정말로 떠른한 품에서 행복한 한 끼 하고 있네요. 아유 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 광활한 평화만큼이나 넉넉한 마음을 나누고 밥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김제입니다.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무가 참 소화가 잘 된다고 네네. 무밥을 자주 해주셨는데 네. 김제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렇죠. 겨울무는 뭐 산삼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물을 쫙 깔고 뚝배기로 밥을 지으니까 그 맛이 달큰하니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네. 네. 그 김제 백골제를 보니까 정말 한반도 농경문화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에 가보니까요, 벽골제 주변으로 뭐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농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경 문화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아, 박물관. 예. 네, 갈수록 뭐 쌀 소비량도 줄어들다고 하는데 김제에 가셔가지고 우리의 농업 우수성을 좀 새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와 누리꾼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포토 뉴스에서는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다양한 설 풍경들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볼까요? 설하면 역시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맛있는 음식들을 빼놓을 수 없죠.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의 떡방앗간도 따끈하고 쫄깃한 가래떡을 뽑아내느라 여느 때보다 바쁜 모습인데요. 누리꾼 한마디 빠질 수 없죠. 우리 4살 조카 떡국 2그릇 먹겠다고 선언. 그래, 내 나이까지 네가 다 먹어라.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몸도 풍성해야 비로소 명절이겠죠?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오늘만큼은 다이어트 걱정 내려놓고 명절 음식 실컷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설은 또 민족 대이동의 시기죠. 요즘 열차 타고 고향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철도 종사자들은 객실 방역과 열차의 안전 점검을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리꾼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오래된 유행어지만 이맘때 되면 함께 외쳐야죠. 자, 여러분 모두 고향 앞으로!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열차나 버스로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승용차로 이동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잊지 말고 꼭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이 다가오면 바빠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현금이 가득 쌓인 이곳은 한국은행인데요. 이렇게 준비된 신권들은 설 자금으로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득 쌓인 지폐들을 보는 누리꾼 한마디. 제 돈도 아닌데 보기만 해도 흐뭇.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 속 가득 쌓인 지폐들만큼 올해는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도 뚱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과 신권하면 생각나는 또 빠질 수 없는 명절 풍경이 있죠. 바로 세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을 찾아 세배를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거기에 전통놀이 체험까지 누구보다도 설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리꾼도 장난 섞인 한마디. 꼼지락꼼지락 너무 귀엽네요. 아, 세뱃돈은 절대 엄마한테 맡기면 안 돼!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지갑도 저절로 열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설을 맞아 준비한 주간 포토뉴스 함께 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설 연휴 즐기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을 모시고 올해의 시도적 목표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힘센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주자로 도약하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들어서 바쁘시죠? 네네. 네, 벌써 이제 당선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네. 네, 참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충남 도정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겠지만은 먼저 좀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을 궁금해서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네. 최근에 네.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장만 서면 얼굴을 내미는 장돌뱅이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촉구하신 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예. 저는 먼저 나경원 전 대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희 그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하는 그 전당대회를 네.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이런 희망이나 이런 예. 모습들을 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주 그 친분 관계가 깊고 한 그런 인간적으로 친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나경원 전 대표가 그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장관급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예. 또 기후대사도 맡고 그걸 몇 개월 전에 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몇 개월 전에 맡았으면은 이번에는 자기가 뭐 출마를 당대표로 안 나가는 게 맞지 자리를 몇 개월 만에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적절치 않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당 대표가 된들 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미 조금 어그러진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릴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충원을 했다 아니면 조언을 했다 뭐 그냥 비판보다는 그렇게 네.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도가 이제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통폐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저희 충남도는 다른 광역단체 그리고 또 재정 네. 규모가 비슷한 그런 단체들보다 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요. 네. 많았고 한 예를 들어서 이 전북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16개거든요, 산하기관이. 예.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 넘는 그런 서울 같은 경우도 2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25개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민선 7기 4년 동안에 한 630억 정도를 이 출연하고 그 예산을 지원을 도에서 했는데 네. 거의 끝나갈 무렵 돼서는 이 900 몇십억 대예요. 그래서 한 300억 가까이 4년 동안 늘었어요. 그리고 2,000명이던 이 산하기관 종업원 수가 2,80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씩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도에서를 공공재 관리를 하든가 네. 아니면 도의 그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그런 준공무원 기관이잖아요. 준공무원인데 그러면은 4년 동안 직원도 40% 가까이 늘고 그 다음에 그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40%가 늘고 기관이 5개가 늘어날 정도의 공공 서비스의 그런 수요가 많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유사 또 중복 이런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통폐합이라든가 이 기관 구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사실은 대구나 경북이나 뭐 기타 다른 지역들도 이런 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뭐 결정을 그냥 하는데 저는 그래도 경영 뭐 효율화라든가 아니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 기관에 맡겨서 좀 제대로 뭔가 이 검토를 하고 파악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지금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산이나 천안 또 공주 부여에 있던 7개 기관이 이제 내포로 일부 이전하거나 또 축소되거나 하면서 당연히 해당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표를 의식해야 되는 단체장 입장에서 저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좀 궁금증도 있고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아산에서 민주당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네. 이런 아산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내포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라든가를 갖고 얘기를 좀 일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아산에 있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가 본부는 옮기더라도 경영이나 본부는 옮기고 그다음에 또 도와 직접 업무 역할을 공유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만 옮기고 아산에 있는 그런 업무의 기능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지점이나 지사 이런 부분들은 옮기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략적인 그런 부분과 아니면 뭐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그 안에는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산의 뭐 일부의 그런 본부 형식 그런 부분들을 일부 옮기는 것도 반대한다면 그건 지역 이기주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방으로 이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모순이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이 아산이나 천안에 그런 기능에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한 40%나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또 40%나 50% 정도는 부여나 아니면은 뭐 논산이나 서천이나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까지 일부러 가는 그런 부분 얼마나 지금까지 불편을 참고 감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충남 도의 균형 발전적인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 이미 좀 가질 만큼 가졌다 이렇게 또 보시는 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없이 예. 그 기능적인 그런 측면은 그대로 아, 유지하니까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내포 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짓는 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김태흠 후의 장점인 강한 추진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포 신도시가 여전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 여건에서는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게 어떤 문제고 또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신도시가 이제 확대가 되고 성장을 하려면 네. 두 가지적인 측면이잖아요. 이제 인구 유입이 되려면은 첫째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쇼핑몰이라든가 이 편의시설, 정주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이제 명지병원 유치 문제에는 이제 정주 여건적인 그런 부분에 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명지병원도 보니까 제가 취임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땅 그 매매만 하는데 3년이 걸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그 부분을 협약을 했던데 이 7번으로 나눠가지고 이 중도금을 내게 시켜놨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은 3년 걸려서 땅을 그 매매가 끝나고 그럼 인허가 문제 처리하면 1년 넘게 걸리고 제 임기 동안에 네. 그 이 삽도 뭐 이렇게 한 삽도 뜰 수 없는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명지병원하고 다시 저기 논의를 해서 한 3년 정도 당겼어요. 예. 올 연말까지 땅 매입 문제 다 끝내고 그 과정 속에 투트랙으로 우리들이 인허가 문제를 과정을 밟고 예. 그러고 이제 내년 초부터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2026년 3월 그러니까 지임기 동안에 이제 개원까지 하겠다. 끝내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 문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내포를 중심으로 한 예산 홍성뿐만이 아니라 뭐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청양 일부까지 네. 우리 그 의료 서비스의 그런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쇼핑몰 하나도 없어요. 터미널도 없고 버스 터미널. 예. 이런 문제도 이제 패키지로 집어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공원 같은 경우도 세계 명품화를 만들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이 홍해공원에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기능도 집어 넣고 그러면은 정주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하는 이제 기업들인데 이제 첫째는 공공기관 이제 이전을 해야 되죠. 글쎄,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지금 핵심도시 지정을 해놨는데 공공기관 속도감 있게 좀 2차 이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예.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 말에 그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도민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올해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 로드맵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통령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뭐 그 국가균형발전회 예. 위원장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이 부분 때문에 적어도 뭐 한두 번 내게 두서너 번씩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혁신도시 지금 이미 지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개, 4개, 14개씩 지금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남은 거 가지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우리한테도 기존 혁신도시들한테 지정한 것처럼 10개 내외를 먼저 우선 배정을 해주고, 우선 배정해주고. 예, 예. 나머지 부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 때도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프로스포츠에서 드래프트제가 있잖아요. 예. 이제 뭐 후발주자라든가 신생팀 예. 아니면 뭐 성적이 안 좋은 팀 먼저 우선 배정을 하잖아요. 그처럼 그 드래프트제 예. 이걸 좀 여기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많은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홍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따로따로 지금 국가 그 산업단지를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뭐 하나 되고 하나 안 된다면 하나는 또 저희 도 차원에서 지방산단으로 예. 간다든가 해서 일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내포 신도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게 제 법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충남도가 이뤄낸 성과는 많아요. 경찰병원 유치라든지 또 베이베일리 메가시티. 네. 사실 당이 다른 경기도와 서로 협력을 이끌어낸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공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실천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공약이죠. 육사 논산 이전. 이게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육사 동문회도 그렇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육사 이전 문제가 처음에 나온 것은 그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예.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그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화 됐을 때 아파트의 공급적인 그런 측면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네. 공급할 데가 어디냐, 서울에서. 할 때 그 태릉 그 육사 지역, 이 지역이다. 라고 해서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육사는 지금 있는 태릉은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예. 그 이 사격 연습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 출장 가서 해야 되는 그런 협소하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도 이제 오래돼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첫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도 그 이전 그 공약을 했고 거기는 만동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상군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예. 국방대학교 그다음에 뭐 논산 훈련소들 그 이 군 클러스터화되어 있는 그런 논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약속을 또 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그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주수 그렇죠. 이전을 하고 예. 또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그 동문들 유사 출신들은 이제 자존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저는 육사 이전 문제가 그 뭐 하루 이틀 그다 한 달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저는 그 부분도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과의 그런 지난 10월 달에 뵙고 독대를 하면서 지역 예. 현안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 반대론자들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그러면 어떠냐? 저는 뭐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도민들이나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에 그 무슨 뭐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예.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안 쓰는 것만이에요. 문제는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지 예산을 집어넣으면은 꼭 이게 뭐 실행이 된다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부분은 그렇기 아니다.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통 문제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해선 복선 전철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부고속철도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네, 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포에서부터 서울 용산까지 뭐 한 4, 50분이면 45분 정도 예, 걸린다고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경부고속철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잖아요. 예,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도도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만남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 일단 예타 신청을 해서 올해 예타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7.1km밖에 안 돼요. 예, 예. 이제 평택하고 이제 화성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홍성에서는 45분 정도 걸리고 예. 그리고 보령에서는 1시간 걸리고 서천 우리 충남의 제일 밑에인 서천에서도 1시간 10분이면 예. 서울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선이 이제 이 평택을 지나서 안산을 지나서 시흥을 지나가지고
이 부천에서 일산 쪽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선은 그 선대로 가고 또 서울 이제 서울역이나 아니면 이제 강남 쪽이나 뭐 이쪽 그 동부 쪽 서울 동부 쪽으로 가려면 멀잖아요. 예. 그러고 하니까 이 화성에서 그냥 평택에서 화성으로 7.1km를 연결하면은 이제 어느 선은 이제 서울 서부 지역 쪽으로 일산 쪽으로 빠지는 서해선으로 예. 가고 또 어느 또 그 기차는 또 경부선으로 가고 갈아타서. 아니 막 안 갈아타도 되고 안 그냥 갈아타고 바로 갈 수도 있기도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서산공항도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서산공항은 한 아마 예. 2, 3월 정도에 예타가 끝날 텐데요. 저는 그건 잘 이루어지라 봅니다. 예. 지금 끝으로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힘센 충남이 앞으로 펼쳐갈 충남의 미래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도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충남의 이 도정을 맡으면서 캐치프레이즈를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그것은 우리 충남이 지금까지 밋밋하고 뭔가 뒷전에만 있는 그런 도정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역동적이고 좀 파워풀하게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선도적인 그런 도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6개월 동안은 그런 도정 방향이나 목표를 세팅을 했다면은 올해부터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정에 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목표하고 방향을 정한 이런 부분들이 이 성과를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도민들과 함께 가고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셔야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좀 성원과 좀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설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그나마 이 설 때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고민거리나 아니면 스트레스 좀 푸시고 가족과 함께 화목한 그런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즐기시고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뉴스 큐레이터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